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다 방공무기 소식입니다. 방공무기 대단히 중요하죠. 적의 전투기나 적의 미사일로부터 우리 하늘을 영공을 지킨다. 즉 현대전은 제공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로켓들이 어마어마하게 3,000발 이상 날아오는데 그걸 또 여격하는 무기들도 다 방공무기입니다. 방공무기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조지아가 이스라엘에서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흑해 일대에서 활동하는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아가 이스라엘과 대규모 방산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스라엘로부터 고성능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스파이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조지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5월 14일 밝혔습니다. 조지아 국방부는 14일 의회 브리핑에서 조지아군의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서방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현대화 계획에는 차기 제식 소총 M4의 면허 생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대량 도입, 공격용 무인기 국내 생산에 더해 이스라엘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국방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조지아군이 이미 소량 도입해 운용 중인 스파이더 방공 시스템인데요. 조지아군은 이미 스파이더 시스템과 파이슨5 단거리 요격 미사일을 도입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조지아군이 이번에 도입하는 미사일은 스파이더 시스템에서 운용 가능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IWER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판 암람으로 불리는 더비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형으로 최대 사거리가 100km 이상에 달하는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조지아군이 IWER을 전력화하면 흑해 조지아 앞바다를 제 앞마당 드나들듯 비행했던 러시아 군용기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인데요. 조지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공급에 러시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됩니다. 강력 반발할 분들 어떻겠습니까? 적국인데 적국이 상대 적국의 허락받고 무기 도입하겠습니까? 조지아는 과거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소련하고는 완전히 그냥 등을 져있는 그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방 즉 친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는 과거에 이제 그루지아라고 불렸어요. 그루지아라고 불렸는데 2008년도에 러시아가 그루지아, 즉 지금의 조지아를 침공했죠. 남오세티아 이 전쟁 이래가지고 이제 이 침공했는데, 그때 사실 굉장히 이 조지아의 이 국가가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와 조지아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계속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조지아는 흑해 연안에 있습니다. 터키, 그리고 조지아, 그리고 러시아 이렇습니다. 과거에 터키가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지아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조지아가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는 소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도 하고, 동쪽에서는, 서쪽에서는 이 소련의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빠져나온 것을 딱 막아버릴 수 있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차단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치, 그래서 남유럽을 다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조지아인데, 조지아는 이 소련 해체 이후에 친미 국가가 됐어요. 당연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 지정학적 위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지아는 굉장히 겁나는 상황이죠. 러시아가 국경하고 있고, 실제로 2008년도에 침공까지 당했고. 그 2008년도에 조지아는 이 파이슨, 이스라엘제 파이슨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소련의, 즉 러시아의 헬기를 격추시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이슨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이번에 이 파이슨을 발사하는 이 스파이더 시스템에다가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장착하겠다, 더비 ER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먹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흑해 이 북동부를 러시아가 그냥 아주 전략적으로 크게 장악을 하고, 흑해를 완전히 자기 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흑해 연안국들은 남쪽으로는 터키, 그리고 동쪽으로는 조지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쪽으로는 루마니아, 이제 이렇게가 있는데, 루마니아와
루마니아는 나토가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조지아도 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터키는 나토죠. 이제 러시아를 대비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조지아가 인구도 370만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사거리 100km 이상의 정말 성능 좋은 지대공 미사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흑해 쪽에서 러시아 전투기들 함부로 다니기가 곤란해지겠죠. 자, 러시아 계속 뭐 이렇게 굳이 주변국들 괴롭혀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로서 그냥 정말 정상적인 무역을 하고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러시아 주변국이 이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있죠. 자, 그 이스라엘이 또 자기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또 세팅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하마스의 파상 공세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있는 아이언돔 시스템이 해상에도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별다른 통합 작업 없이 초계함 헬기 갑판에서 운영되는 아이언돔의 모습에 세계 각국의 감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이 동부 지중해 해상의 해상 가스전 보호를 위해 아이언돔 포대를 초계함 갑판 위에 얹어 방공작전을 시작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5일 일제히 리포팅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1일부터 15일까지 팔레스타인 측이 발사한 로켓의 숫자는 3,000발을 넘어 이 가운데 90% 이상을 요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팔레스타인 측이 민간인 거주 구역은 물론 산업단지와 가스전에도 로켓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상에 아이언돔을 배치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해군의 1200톤급 초기함 사르5급의 헬기 갑판에 발사기를 설치해 연안 로켓 방어 임무에 투입되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아이언돔이 기본적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무기이기 때문에 발사기만 별도로 군함에서 운용해도 로켓 요격 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은 ELM-2084 에이서 레이더와 사격 통제소, 20연장 발사기를 탑재한 차량 3대로 구성되는데요. 이스라엘 육군은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각기 다른 장소에 배치하고 전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동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운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 배치 아이언돔은 산발적으로 해상 유전을 향해 날아오는 로켓들을 효과적으로 요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동시에 수백 발의 로켓이 날아와도 이를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이런 시스템을 북한의 방사포 위협을 눈앞에 두고도 도입을 막았던 군 내부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언돔 지금 며칠간 정말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3,000발 이상의 로켓을 지금 쐈는데 그 대부분을 지금 요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언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마스 따위와 북한은 다르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마스는 한 발 이렇게 날아오니까 그건 요격하는 거는 무슨 큰 문제냐. 그런데 북한은 수천 발을 한 방에 쏘지 않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언돔 필요 없다. 그냥 다 맞아야 된다. 이제 이거였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작년 가을 기준으로 11개 포대를 이스라엘 전체에 배치해 놓고 있는데 한 개 포대의 구성은 3개의 발사기가 있습니다. 사격 통제소 하나, 레이더 하나, 발사기 3개. 그 발사기에는 미사일 20발이 꽂혀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개 포대가 60발의 그 미사일이 장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1개의 시스템을 이스라엘 전국도에 깔아놓고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전부 하나로 유기체로 엮여진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레이더, 하나의 통제소가 있으면 여기에 발사대가 탁탁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레이더는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1번 그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1번 레이더와 통제소가 여기 있으면 1-1 발사기, 1-2 발사기, 1-3 발사기가 있으면 이게 아주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는 2번 레이더가 있으면 2-1 이렇게가 딱딱 순서로 있는 게 아니고 2번 레이더에서 1-3을 유도해 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뚝뚝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동네 한쪽 공터에 철조망 펜스 쳐놓고 그 안에 이 아이언돔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사무국장이 이스라엘에 직접 다녀와서 목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발사기 하나, 그리고 그 발사기를 통제하는 통제 박스 하나, 그리고 주둔하는 막사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해서 그냥 군인들 그게 어슬렁거리고 있대요. 펜스 이렇게, 그냥 동네 공터에 그냥 펜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텔아비브 곳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레이더는 그게 없고, 레이더는 다른 데서 원격으로 통제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영토 연안에 한 15km 지점, 이 지점에 가스전들이 있어요. 그 가스전 시추해가지고 이 수중 파이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로 가스를 지금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가까우니까 하마스가 가스전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 1200톤급 초기함, 여기에 보면 이 헬기 갑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아이언돔 발사기만 갖다 놓고, 레이더는 육상에서 원격으로 하면 되니까 15km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되니까 발사기 하나, 자 저쪽 유전에도 가스전에도 또 군함 하나 보내놓고 거기 또 발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유전까지 지키는 겁니다. 바다에 나가서. 이런 아이언돔을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지금 어떻게 막을 거냐. 자, 그리고 아이언돔 하니까 야 이거 우리 국토를 다 막으려고 하면은 이거 한두 개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돈 되겠거든요. 아이언돔 한 개 포대가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 그러니까 이거 한 20개 포대하면 이것도 조단이네. 야 이거 우리가 먹자. 스톱. 우리 국산합시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국산은 언제 하냐? 내일 모레? 내년에? 아닙니다. 2030년 이후에. 아니 지금 10년 후에, 10년 동안 북한의 방사포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북한이 이번 주에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하는데 10년 후에 왜? 방산업체가 수도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도대체 방산업체를 위한 우리 국가안보인지, 국가안보를 위해서 방산업체가 기여도 하면서 자기네들도 영리 행위를 하면서 윈윈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방산업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미루고 자기네들의 회사 이익 때문에 방산업체가 이러한 시급한 무기 도입을 10년이나 미룰 수가 있는지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